박원영 측이 남편에 대한 흑색선전, 그 영향으로 지금 표심이 흔들려 박원영이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먼저 드러놓았다. 그때까지 아주머니도 담담히 듣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박원영이 3년 동안 어머니를 지극히 돌봐온 효자였다는 선전을 늘어놓고 있다는 말에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아니, 얼굴색이 확 달라졌다. 어쩌면 아니 곱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표정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다 듣고 나서는 가평댁이 조용히 묻는다. 근데 그 일에 내가 도울 일이 뭐죠? 사실 저도 그 작은 아들과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박원영이라는 사람이 사실 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교모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와 학수씨의 결혼 문제까지 들먹이며 사자바 비난하는 대목에 가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댁의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나쁠 것도 같네요. 두 사람 사이에 순수한 사랑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악의적으로 아주 날조를 해서 표현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 일로 당선에 영향을 받는다면. 아주머니, 그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남들한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일부러 내가 나서서 그 일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네요. 미연은 그 말에 적이 실망했다. 분명 좀 전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아주머니도 자극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는 눈치였다. 더구나 아주머니는 박원영을 막 대먹은 사람이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부탁을 드려야 아주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미연은 고민이 되면서도 접근할 방법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으로선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알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아주머니, 제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말쯤 선거 유세 장소에 저랑 나가서 박원영은 절대 그런 효자가 아니다. 사실은 그 둘째 아들 박민근이 어머니의 병수발을 다했다. 그렇게 진실을 밝혀주시기만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물론 댁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이 남을 헐뜯거나 하는 그런 일과는 무관한 일이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평댁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지난날 박원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썩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른다. 물론 병원 복도에서 그 아들 문제로 교육 운운하며 훈계를 받았던 일까지 어떻게 똑같은 배에서 난 형제이면서도 둘은 천냥지차로 탈가 나는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된다고 일부러 나서고 싶진 않다. 하지만 학수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 학수가 저번 선거에 나가서도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학수라면 자신과 친자매처럼 의지하고 지냈던 언니의 아들이 아니었던가. 학수도 그런 자신을 이모라 부르며 잘 들었다. 하지만 학수는 결혼 문제에 가서 그 의미에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온다. 그 가난했던 시절 심성도 무던히 착했던 학수. 우리 아들 항상 1등이라며 자랑하던 연옥이 언니. 결국 그 언니가 병이 들어 일찍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않았다면 어쨌든 학수는 사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언니는 요원으로 학수에게 자신의 딸 혜련과 결혼하라는 말까지 남겼지만 학수는 지키지 않았다. 한때 둘 사이가 좋았던 혜련은 끝까지 그 말만 믿고 학수를 기다렸다.
결국 끝까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자 절망하여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 다시 깨어나지 못했던 딸. 자신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엉덩이가 맺히고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그랬은지 나중에 학수의 아내가 병이 들어 사별했다는 말을 듣고는 안 되었다는 생각보다 고소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차라리 그렇게 결론이 날 줄 알았다면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딸 혜련과 어쨌든 맺어졌어야 했다. 사실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으로 학수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신이다. 그런데 학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지금 당장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다. 아직도 가슴 한켠엔 괘씸한 마음과 섭섭함이 앙금처럼 남아있는데 학수도 혜련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 지나간 일, 부질없는 일이다. 일단 돌아가서 기다려봐요. 나도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그래서 판단이 있으면 댁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 어디 연락처를 줘봐요. 가평댁은 미연이 건네준 연락처를 받았다. 지금으로선 당장에 도와주려는 생각보다는 선뜻 일었을 것 같지 않은 미연에게서 빨리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없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지난 시절을 떠올렸던 탓에 그렇지 않아도 피로가 잔뜩 몰려오고 있었다. 55. 학술은 자신의 유세차 현장에 며칠째 맴도는 몇 사람이 눈에 거슬렸다.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볼 때 결코 연설을 홍해주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간중 속에 섞여 있다가 학수가 연설을 하며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슬쩍 끼어들어 야유조나 아니면 간중들에게 자신의 방해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의 옷을 입기라도 한 듯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딘가 어색했다. 학수가 판단하기엔 위장하기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거 운동원들에게도 일러 며칠 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슬쩍 찍어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밤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대조를 해보니 분명히 동일 인물들이었다. 그 중에는 지난날 자신이 연설을 할 때 지역 향군의 소속이라며 군대에 안 간 사실을 덜먹이며 계란을 던졌던 인물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학수는 그때 충격이 컸기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확실했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자신의 연설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유권자들도 있는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다 말고 그들만 지목해서 꺼져달라고 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선거운동원들에겐 이 사실을 알렸고 앞으로 연설 현장에서 어슬렁거리며 엉뚱한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게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물론 자신은 공약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박은영 지연령에서 새로 추가시킨 흑색 선전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드는 것 같아 자신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틀 뒤에 있는 주말 여론조사에서 5% 이상으로 격차를 더 벌려놓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자신이 잡고 있는 여론의 격차는 5%가 마지노선이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박빙의 차이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곤란했다. 더 이상 벌어지면 따라붙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을 서보지도 못하고 지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저녁 무렵에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니, 이모님이 전화를 다 주시고 얘야, 네가 이번 선거에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모님,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면모가 없습니다. 이모님이 제가 정치에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언젠가 이모님이 제게 하신 말처럼 한번
손을 담그면 빼내기도 쉽지 않은 곳이 그 세계더군요. 하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 이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야, 내가 그걸 나무라기 위해 전화를 한 건 아니다. 낙슬은 저번 한 번으로 족하다. 이왕 나섰으니 이번에는 당당하게 해보라고 말하고 싶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